5번 볼게요. 완전 보완제인 경우 그때 가격 지수와 후생 판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생 판단.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주어진 정보를 한번 봅시다. 기준 연도인 1990년에는 X제 가격은 6, Y제 가격은 10이었는데 홍길동 소득은 48. 이거 앞에랑 뭐 비슷하네요. 비교 연도인 2000년에는 X의 가격은 8, Y의 가격은 4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소득도 여전히 48. 자, 기준 연도는 P0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거기 보니까 X제가 6, Y제가 12 이렇게 돼 있고 소득은 얼마였다고요? 소득은 4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비교 연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은 비교 연도는 P1이 거기 보시면은 X제 가격은 8, Y제 가격은 4 그리고 이때 소득도 역시 4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Q는 어딜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완전 보완제래요. 완전 보완제니까 효용함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사실 식을 주어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어져 있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X랑 Y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PX, X 더하기 PY,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하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볼까요? A번 한번 볼까요? 자, 실제 생계비 지수를 나타내는 DBC와 가격 지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DBC와 가격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살짝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이전의 상태를 볼까요? 자, 우선 이전의 상태는 여기 비포 상태는 요거니까 효용함수는 그대로 요걸로 합시다. X랑 Y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예산제약식에서 소득은 48이고요. 48이고 X의 가격은 6이잖아요. 여기다 6을 넣을게요. 6X 그리고 Y 가격은 12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X만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오른쪽 45페이지 그림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X만 구입을 하면 아까처럼 4, Y만 구입하면 여기 8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P0. 자, 그 다음 효용 극대화는 무차별 곡선을 한번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무차별 곡선이 여기 X와 Y가 L자 형태가 되니까 X랑 Y가 같은 점의 궤적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Q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효용은 U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요거도 같을 때가 효용 극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X는 Y에서 효용이 극대가 달성되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8은 6X, Y에다가도 X를 집어넣으면 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3분의 8로 뚝 떨어지지 않네요. 18X 이렇게 돼서 18분의 48 해가지고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Y도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8 이렇게. 자, 여기서 효용 극대화되는 Q0는 3분의 8, 3분의 8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X의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Y의 가격은 싸졌어요. 색깔을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이걸 합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여기요 8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12 이렇게 됐었죠. 요거는 이제 앞에 거랑 일관성 있게 똑같이 맞춰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가 바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고 여기가 Q1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U1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뭐 간단한 얘기니까. 자, DBC와 가격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new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볼게요. new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선을 기준으로
자,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누려요. 그래서 U0의 효용을 달성하는 점 Q'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U 예산선이 요 연두 색깔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달성해야 되니까 점점점점점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Q0 요게 바로 Q'하고 똑같게 되네요. 이해되세요? 근데 요건데 단 여기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Q'이 Q0와 동일하게 된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 달라졌잖아. 완전 대체제일 때는 확 변했는데 여기서는 달라지지 않고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DBC와 가격지수 한번 다시 구하면 자, 원래 이제 분모에는 P0, Q0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는 새로운 가격 하에서 곱할 때 Q' 이렇게 되는 거 우리 앞에서 봤죠?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Q0가 어떻게 돼요? Q0가 여기 보시면 6, 12 잘 보시고 Q0는 3분의 8, 3분의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3분의 8 더하기 12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P1일 때는 가격이 8, 4 이렇게 됐어요. 8 곱하기 근데 얘가 얘랑 똑같아. 그래서 3분의 8 더하기 4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잘 구했죠? 자, 다음에 B번 한번 볼게요. 라스파이러스 가격지수를 구하세요. 라스파이러스 가격지수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격지수니까 P0, P1이잖아요. 뒤에 곱해주는 게 라스트니까 Q0, Q0 이렇게 곱해요. 근데 보시면 요거랑 똑같이 보시면 여기 Q'이 Q0랑 똑같으니까 이것도 계산 하나만 한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잘 구해놨죠? 오케이. 자, C번은요. 파세 가격지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어요. 식을 써보면 가격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렇게 나타냈고 뒤에 곱해지는 게 Q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Q1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Q1을 먼저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Q1 구하면 어떻게 돼요? Q1 구하면 요거 값을 구해야 돼요. Q1은 어떻게 돼? 예산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 4로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살짝 여기 한번 볼게요. Q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합시다. 그냥 이렇게. 자, 새로운 예산선 Q1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Q1을 구하기 위해서 자, 효용 극대화 원리를 다시 한번 사용합시다. 자, 효용 함수는 그냥 똑같이 완전 보완제를 상정하고요. X랑 Y를 상정하고 예산선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선은 48인데 소득은 X의 가격이 얼마요? 8. X, Y의 가격이 4. Y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X는 Y 이거를 예산선에 대입을 합니다. 예산선에 대입을 해요. 예산선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대입을 하면 자, 그러면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12X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8은 8X 더하기 역시 이것도 4X 이렇게 되니까 12X X는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4 잘 그렸어요. 여기 보시면 4 맞았죠? 여기도 4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선 Q1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따라서 Q1 값은 X제가 4, Y제가 4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파세 가격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자, 여기 잘 보시면 44 이렇게 됐어요. X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여기 보시면 6, 4 더하기 12, 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요거 8, 4 집어넣으면 되죠. 8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니까 값은 3분의
Y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그 D번 한번 볼게요. D번 문제가 뭡니까? 위 결과들을 비교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결과들을 비교해 보니까 거기 해설 한번 볼까요? 상대 가격이 변하더라도 상품에서 대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쵸? 우리가 이게 완전 보완제니까 대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 지수의 값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팟세 가격지수와 그리고 디비시아 가격지수와 라스파이스 가격지수가 셋 다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들 값은 전부 다 1보다는 작잖아요. 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기준 연도에 비해서 이 기준 연도에 들어가는 돈이 1이라고 하면 여기 비교 연도에는 생계비가 들어가는 게 더 생계비 지출은 감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후생의 변화를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번 후생의 변화. 자, 역시 지출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 지수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M0와 M1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M0일 때 돈이 48이고 M1일 때도 48해서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우선 디비시아 가격지수는 1보다 작고 라스파이레스도 1보다 작고 팟세도 1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해설 거기 한번 가보시면 디비시아 가격지수 할 때는요, 거기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저거 디비시아 가격지수가 요 M과 같이 비교하는데 디비시아 가격지수가 더 작아요. P0, Q0고 얘는 P1, Q 프라임 이렇게 돼 있고 얘는 P0, Q0고요. P1, Q1인데 부등호가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돼서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 싹 날려버릴게요. 요거 날려버릴게요. 날려버렸을 때 자, P1을 기준으로 봤을 때 Q1이 디비시아 그 효용 극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비교 연도에 얘를 구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더 큰 거니까 그때 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살짝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비교 연도가 이렇게 있는데 Q1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Q 프라임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비교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얘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거기 보시면 약공리에 따르면 Q 프라임보다는 Q1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왜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공리는 기본적으로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사실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선택을 못할 때는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둘 다 판단할 수 있고, 약공리를 기준으로 보면 기준식, 그러니까 후생은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돼 있고 라스파이레스 볼까요? 라스파이레스 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소득 지수 요 1번 이렇게 할게요.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라스파이레스도 3분의 2니까 여기 M보다는 작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스파이레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라스파이레스는 P0, P1 뒤에 곱해지는 게 라스트니까 옛날에 Q0를 이렇게 곱해지고요. 역시 소득지수는 이렇게, 지출지수는 이렇게 나타내요. 근데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와 얘는 이렇게 지워지는 상황입니다. 위에 거랑 똑같죠. 그래서 P1이라는 새로운 예산성 기준을 했을 때 새로운 상품 묶음이 옛날 상품 묶음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새로운 상품 묶음을 우리가 선택했다? 후생이 개선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비교 연도의 후생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팟세 가격 지수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팟세 가격 지수를 보면 팟세 가격 지수는 자,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니 할 때 뒤에 곱해주는 게 Q1을 곱해주는 게 팟세 지수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 지출지수 한번 다시 보시면 얘는 P0일 때 Q0고 P1일 때 Q1이고요.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 역시 얘는 3분의 2고 얘가 1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아지는 거 지워버릴까요? 얘와 얘를 지워버려요. 얘와 얘를 지워버려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P0 하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Q0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정리할게요. 이쪽이 더 큰 거니까 따라서 뭘 할 수 있냐면, P0일 때 Q0 하는 거랑, P0일 때 Q1 하는 거랑, 얘가 더 크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공이라는 건 뭐예요?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P0 하에서는 내가 여기 Q0를 선택했는데 Q1을 선택할 때 이게 뭐 어디 밖에 있는 거야, 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뭔가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경우에만 요 안에서, 그러니까 예산선의 요 안에 있는 경우보다는 Q0가 우리는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밖에 있는 거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Q0와 Q1 중에서 어느 걸 더 선호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무차곡선을 그리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이게 더 좋아졌네 할 수 있는데, 무차곡선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 나빠졌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선택 가능한 영역 안에 있지 않으면 판단 불분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후생은 이 경우에는 판단할 수는 없고요. 후생 판단이 불분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불분명. 네. 근데 거기 보시면 생계비는 어떻게 됐죠? 생계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뭐 그거는 앞에 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자, 4번 한번 보시면 결론 보시면 라스파레스와 팟셋 지출지수로부터 얻은 결과를 살펴보면은,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0일 때, P1일 때는 Q1이 좋고, 그 다음에 P0일 때는 Q1이 좋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후생은 이것까지 다 고려하게 되면은, 후생은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요거 하나만 놓고는 불분명하지만, 요거까지 비교해서 보면은 당연히 후생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